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어떤 위치라던가 표시되는 정보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봐주시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어플들 표시가 있어요. 그럼 이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가주시고요. 다양한 어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어플 중에 디스플레이 어플에 들어가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와 회전, 밝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말 그대로 위아래의 높이고요. 디스플레이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각도, 디스플레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회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얼마 정도로 기울여져 있는지를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보를 표시할 건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셨을 때 몇 킬로미터 후에 빠지라는 그런 방향 설정이 다 기본 설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건드리셔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 몸에 맞게 일단 자동차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건드렸어요. 이 상태로 주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BMW i4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이 되면서 주행 중에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직관적이지 않아서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행 시작 전에 몇 가지를 좀 더 세팅을 하고 주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조예요.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우리는 에어컨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BMW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물리 버튼들이 있어서 직관적이고 쉽고 빠르게 주행 중에도 큰 불편함 없이 조작이 가능했지만 i4로 넘어오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다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서 미리 설정을 해주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외부에서도 쉽게 터치를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온도를 이렇게 바깥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시트를 좀 히팅하고 싶다 하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이 히팅에 대한 아이콘들을 클릭하셔서 히팅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시트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옆에 있는 에어컨 모양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가운데에서는 뭐 바람 세기를 발밑으로 할 건지 내 몸 쪽으로 오게 할 건지 뭐 바람 세기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도만 오토로 조절하실 거다 하시면은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직접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좀 더워질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i4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다이얼이 없어서 바로바로 조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출발하면 좋은데, 바로 디스플레이 안에 공조가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는 크게 오토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시면 되시는데, 바람 세기를 내가 직접 수동으로 좀 약하게 혹은 엄청 강하게 하고 싶다, 혹은 이 시트의 히팅 시스템이나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에 있는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들어가셔서 직접 수동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수석과 운전석에 에어컨 시스템이라던가 히팅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바람 세기나 바람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수동으로 조절하실 분들은 꼭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에 3가지가 있는데요. AC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에어 컨디셔너 버튼인데, 이 버튼을 끄시면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외부에 있는 온도, 바람의 온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맥스 에어 컨디셔너는 아마 여름철에 좀 자주 사용하시게 되실 텐데, 이걸 누르시면 모든 공조가 풀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운 여름에 차를 타시자마자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싱크 버튼은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를 연동시켜서 동일한 온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개별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실 건가에 대한 설정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기차는 회생 제동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엑셀에서 발만 떼도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회생 제동의 강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디스플레이 안에서 몇 가지 설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디스플레이 홈 화면으로 들어와 주셔서 모든 앱을 터치해 주신 다음 하단 부분에 있는 주행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주행 설정에서 구동 장치 및 차체에 들어가 주시면은요, 변속 모드 D에서 회생 제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시면 적응식 높음, 중간, 낮음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적응식은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동차가 학습을 해서 내가 운전하는 습관에 맞게 회생 제동의 강도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높음은 엑셀에서 발을 조금만 떼도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회생 제동이 작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생 제동이 도저히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낮음으로 설정을 하고 이용을 해주시면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과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이걸 항상 못 찾아서 헤매요. 그걸 한 번에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똑같이 홈 화면으로 들어와 줍니다. 모든 앱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로 올리시게 되시면 모바일 기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고 오른쪽 위를 보면은 새 기기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새 기기 연결을 클릭하셔서 내 핸드폰에 블루투스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시면 음악과 통화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차들에는 핸드폰과 자동차를 미러링 해주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존재하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카플레이가 무선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홈 화면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내 핸드폰과 연결을 해주시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행 전에는 세팅할 게 모두 다 끝났어요. 이 정도만 세팅해 놓으시면은 사이드 미러나 어떤 시트 포지션 등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필요한 음악, 통화 이런 편의사항 등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팅들을 끝내면 운전 중에는 집중해서 핸들만 잡아주시고 엑셀만 밟아주시고 브레이크만 밟아주시면 되고 자율주행 기능 버튼들만 사용해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